이재명 네.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강경 발언으로 그렇죠. 여론몰이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훈련한 데가 공해상이고 네. 독도보다 오히려 일본에 더 가까워요. 네. 그거를 갖다 자위대가 우길기를 꽂고 우리나라에 진주한다는 도 저렇게 회개한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이 조국이가 옛날에 왜 죽창가 선동했잖아요. 네. 반일몰이로 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몰려오는 사법 리스크 감방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자꾸 덮겠다는 거죠. 정말 뻔뻔하고 짝이었고 저는 진짜 나쁜 놈이 이재명보다 그 김병주라고. 그러니까요. 그 네. 김병주. 네. 그 사상자가 아닙니까? 부사령관까지 했잖아요. 네. 네. 자기가 있을 때 6차례 한미일 훈련했거든요. 자기 있을 때. 네. 근데도 뭐 자위대가 뭐 한국을 진주한다, 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북한 비핵화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데 지금 북한이 자발적으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지금 31년째 속았는데. 말도 안 되는 문재인이가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속아준 거죠. 그리고 네. 이 김병주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엑스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별을 4개나 달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희가 그 육군 네. 그 정책 자문위원 네. 하고 있을 때 유난히 그 국회의원 되기 네. 전인데 네. 우리 쪽에 찾아와 갖고 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살랑살랑하고. 그래서 참 사성장군 출신이고는 참 유하고 친절한 분이시다. 또 얼굴을 보면 아주 키가 작다 막 하고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다 속셈이 있어서 그랬다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네. 나라 안보를 팔아먹는 장사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런 식으로 북한의 그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주한다는 식으로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두 개가 본질이에요. 북한 핵실험은. 첫째는 김정은이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1991년에 공동 비핵화 선언했는데 안 지키고 계속 핵 개발을 했잖아요. 예. 또 하나, 북한이 우리나라 핵 공격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로 해서 반격을 해줄까? 미국이 네, 해줄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네. 국회 거기 네. 의회의 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미 의회 승인 받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 ICBM이 북한이 쏜다고 하는데 수백 명 미국인들 목숨이 달려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로 해서 김정은한테 반격을 해줄까요? 그럴 리 없죠. 그게 가장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자위대가 우리나라 몰려온다 뭐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정신감정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정신감정. 거기 이제 뭐 군사 얘기를 네. 넘어서 일본은 사실상 경제를 침탈하고 있다. 네. 그게 현실 아니냐. 그거 이제 경제 침탈까지 갔어요. 아마 2019년에 있었던 그 반도체 관련 소재, 네. 부품 그 수출 규제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네. 보여주는데 뭐가 경제 침탈인지를 모르지만 과거에 잘 살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침탈이라는 말이 통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6이라고 지금 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네. 그 연구소에서 또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요. 일본을 넘어섰다고. 그럼요. 그런데 무슨 침탈입니까? 국방력도 육군은 우리나라가 지금 50만이 넘는데 네. 일본은 지금 20여만 우리 절반도 안 돼요. 네. 해군 크기 그 해군은 일본이 좀 낫죠. 공군 비슷하고 미사일은 또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네. 그리고 국력, 경제력도 지금 1인당 GDP나 이게 한국하고 일본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은 경제기만 봐도 30년 전에 미국, 일본 기업 1등부터 30등 기업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수히 변하면서 이 IT, 반도체, 이 세계 굴지 기업들이 나왔잖아요. 네. 예? 일본하고 우리가 그런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할 때는 아니다. 물론 일본을 경계하고 일본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해야 되지만 저런 피해의식을 갖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네. 이러한 초강경 발언이 본인으로서는 지금 네. 수사 압박이 네.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든 네. 친일몰이랄까 네. 이런 걸 가지고 커버를 해보겠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네.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네. 푸틴도 우크라이나에다 전술핵 쓰겠다고 지금 네. 공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쓸수 상황이 있죠. 되고 네.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세계 최강 핵 보유국이었잖아요. 네. 핵 포기했었거든요. 그때 미국하고 영국이 안전보장 협정까지 맺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안 도와줘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한 발을 러시아에다 못 쏴요. 못 쓰고 있죠. 핵 공격할까봐. 네. 그게만큼 핵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쪽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한 것 필요하다. 네. 뭔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며칠 전 도어스태핑에서 네.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모르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경청하고 있다. 네. 상당히 과거 발언과는 좀 달라진 그런 뉘앙스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얘기를 했고 정진석 네. 지금 비대위원장도 9.19 합의라든가 네. 또 남북 네. 기본 합의서에 그것도 만약 7차 핵실험이 있다면 파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김기현,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 할 거 없이 한반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술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의 필요성까지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저는 상황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로 봐요. 네. 정진석 의원부터 제기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 7차 핵실험 앞뒀잖아요. 북한 중국 공산당 대회 며칠 후면 하는데 그거 끝나면 쏠 가능성이 많아요. 핵실험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은 우리도 핵무장 할 거야. 네. 여기에 대한 경고죠.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북한이 세계 5위, 4위, 5위 핵 강국이 됐으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우리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 좌파들은 전략 무기 순환 배치 우리가 보유 않더라도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통해서 순환 배치 미국 거 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쌀 사들이만 데만 올해 1조 8천억 들거든요. 네. 우리 안보 지키는데 그 몇천억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나토가 핵 공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공유를 하고 있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트루키에 5국이 공동 보유하면서 여차하면은 미국하고 협의하에 핵을 태세를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도 직접 핵을 생산해서 물론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NPT 협약도 있고 하니 우선은 미국 핵이라도 한국의 인근에 순환 배치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핵을 이기는 방법은 핵밖에 없습니다. 과거 병자호란 때 인조가 47일간인가 남한산성 가서 버티다가 왜 갑자기 내려왔겠어요? 청나라가 홍위포라고 대포를 갖다가 쏴댔어요 갑자기. 남한산성에다 쏘아버리니까 남한산성이 무너지게 생긴. 사정거리가 9km에 9km 보이지 않는데 어서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인조 옆에서 떨어지고 뻥뻥하니까 아이고 나중에 하고서 얼른 내려가서 3번 절하고 머리 9번 조아린 거예요. 네. 임진왜란도 조총한테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또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미국도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네. 민감한 문제고 미국에서도 네. 과연 거기에 응해줄지도 문제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한미일 예. 합동훈련을 통해서 예.
북한의 핵이라든가 또 잠수함 그렇죠. 침투, 네.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 그렇죠. 훈련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그러한 발언에 대한 반격이 뭐 반기랄까 이런 게 나오고 있고 말이 안 되죠. 정세균 총리 네. 같은 경우도 지난 1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중국이 굴기하고 군사 굴기를 하고 있고 북중러 북방 삼각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리 때라든가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은 그만두고 나면은 제대로 이 얘기를 해요. 뭐 문희상이도 그렇고 이재호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얘기가 맞는 거죠. 특히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죠. 특히 일본은 저 정찰위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배, 잠수함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우리는 별로 없어요. 일본, 미국이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훈련을 해야죠. 자위대가 쳐들어온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본은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의욕도 없고 우리가 일본한테 1대1로 싸워서 지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안중근 의사들, 윤봉길 의사들 일본에 36년간 우리나라한테 학을 띄고 도망갔어요. 중국 놈들 그 많은 놈들이 제대로 안중근, 윤봉길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없었어요? 윤동주 같은 사람 시로서 한 거하고 이런 민족을 함부로 건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당면한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 중에서도 김정은의 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지금과 같이로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지금 최악의 상태로 갔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다져놓은 뒤에 최근 뭐 일본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일본 측에서도 여러 문제에 대해서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결해 나서자. 그래야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느냐. 저쪽에서는 답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처럼 완전히 이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어떻게 한일 관계가 풀리겠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대인들이 원래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타결을 줘서 정상화가 좀 돼야 된다. 한일이 싸우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입니까?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요즘에 말했잖아요. 친일 논란이 있던데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은 안에서부터 썩어서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구한 말에 얼마나 우리가 사분오열했어요. 친중파, 친일파, 뭐 친러파 와 고종부터 한심한 왕이었고 대신들도 한심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지. 제대로 전쟁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로마가 망한 것도 내분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도 우리가 내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의 뜻을 좀 되새겨서 우리가 정말 이 북핵 위험에 우리가 단결해서 대응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일 뭐 앞잡이니 이완용이니 뭐 총독 갔다는 동 정진석 의원 할아버지가 뭐 창씨 개명을 했다는 동 그 시절에 창씨 개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와서 창씨 개명 갖고 시비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제시대 때 만주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은 국내에서 그래도 이름 없이 살던 민초들 그 사람들도 저는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구 선생이 왜 해방 후에 귀국하면서 그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 부역자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말한 뜻은 이해는 가지만 그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6.25 때도 그랬잖아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김일성 내려오니까 다 튀었어요. 부산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 튀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서울에 남아 있었거든요. 피난 갈 돈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서. 그렇죠. 나중에 수복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역자로 몰려가지고 네.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나 이런 때는 좀 넓은 시야를 갖고 우리가 좀 화합, 포용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민주당처럼 저렇게 욕하는 태도, 모두 반일몰이를 하는 건 정말 참 한심한 짓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양식 있는 의원들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북핵이 아주 네. 그 위협이 네.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반일 프레임이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함지적 노선을 네. 궤도 이탈한 네. 그러한 발언들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내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말하는 개별적으로 네. 언론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걱정을 하는데 또 이재명이 무섭지 않습니까?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네. 이제 선거도 내년 들어가고 이제 공천 문제가 거론되니까 입은 꼭 다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재명의 궤도 이탈한 네. 이 강경 몰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큽니다. 그렇죠.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보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나부터 살자. 그 얘기죠. 지지자 여러분들 나 감옥 가지 않게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저는 그 말이라고 봐요. 하지만은 안보 갖고 장난하면 안 되죠. 네.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그런 뜻에서 안보 갖고 국민을 너무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이재명도 이제 네. 소환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서면 조사하니까 딱 한 줄 썼다는 거죠. 뭐 5줄이라는데 실제 얘기는 한 줄이라는 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저는 자발적으로 그 자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국정에 협조하기는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